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오늘 자전거 이 운동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구상해 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걸어 나오면서 그 길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뭐죠? 이거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이 그 물을 5cm 간격으로 빠곡하게 심어 가지고 그냥 무는 안 크고 그 이파리 무척만 그냥 이빨이 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밑둥가리가 이게 좀 커야 되는데 클 공간이 없어요. 너무 빠곡해서. 근데 이파리 그 무청 그거를 그냥 빠곡합니다. 저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어이? 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지 채소, 노지 식물과 재배 채소, 재배 식물과의 차이점이 뭘까? 가장 큰 차이점은 영양 성분이 아니라 스트레스 많고 적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 식물, 자연의 비, 바람, 햇빛, 기온, 사계절을 받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의 기운을 받고 양보를 배우고 비교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양보하냐고요? 봄철에 이 바닥에 있는 쬐끄만 잡풀부터 싹이 파랗게 돋습니다. 근데 저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이 잡풀들이 다 새싹을 다 틔우고 난 다음에 그때 싹을 틔워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이놈들이 싹을 먼저 틔워서 햇빛을 가려버리면 밑에 싹을 못 틔우기 때문에 그래요. 가을이 되면 이 저 꼭대기부터 북쪽에서부터 단풍이 위에서부터 뜹니다. 찬바람을 먼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풀은 늦게 단풍이 듭니다. 그게 자연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재배식물인 경우는 인위적으로 비닐하우스, 수경재배, 뭐 먹고 싶지도 않은데 각종 화학비료 냅다 갈기고 그냥 스트레스 덩어리입니다. 수분, 햇빛, 기온이 전부 다 사람에 의해서 좀 더 공급받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오늘 아침에 빠곡하게 그 심은 거 보고 야 저거 진짜 스트레스 이빨 받겠다. 저건 먹으면 병들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란 식물이 실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란 노지 식물보다 스트레스 받고 자란 식물이 파이토 케미칼 이게 적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영양 성분보다 스트레스를 얼만큼 받고 자랐느냐 이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과 산삼의 경우 산삼은 산 속에 있어서 뭐 비싼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 그 뭐 천종산삼이라고 해서 뭐 10뿌리 뭐 그 가족삼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뭐 9천만 원 시가로 9천만 원이래요. 7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삼하고 재배되는 인삼하고 산삼하고 영양 성분은 인삼이 사포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 산삼이 비싼 거야? 9천만 원이 돼. 별로 되지도 않더만. 그램이 80 몇 그램밖에 안 되는데. 에? 이게 스트레스 받고 자랐느냐 안 받고 자랐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인삼은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농약을 치고 그 잔소리를 듣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자라느냐 이게요. 산삼과 인삼의 차이는 스트레스 받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영양 성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동물이에요. 노지 식물을 자주 먹고 자란 살아가는 사람은 질병이 적습니다. 왜? 우리가 먹는 이 식물들의 스트레스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먹이를 먹고 빼다고 살, 근육, 피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최소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산 비싼데도 그걸 먹는 이유가 가공식품, 인조식품,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의 최고봉인 식품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이에요. 닭장 속의 이 닭도 백혈병이 걸렸을 때 아무리 치료해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그냥 방사해버리면 3개월 내에 백혈병을 스스로 치유한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야생 들깨 질병 없습니다. 애완동물, 사람이 가지는 질병 다 갖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스트레스가 과다 누적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나는 자연이다. 거기 나온 사람들 자연 속에서 채취한 먹을거리들 스트레스 아주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자연에서 그대로 그냥 자란 거예요. 그런 음식을 그런 그 풀 뜯어먹고 이런 뭐 더덕 이런 걸 캐 먹으니 건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서 폐암 환자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집에 가서 먹고 싶고 마음대로 먹으시오 해서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죽더라도 혼자 가서 죽자 산속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런 자연의 먹을거리들을 찾아 먹고 하다 보니까 완치가 된 거야. 서양의학적으로 어떻게 완치됐는지를 몰라요. 그 완치된 사례를 뭐 분석하라면 분석 못합니다. 그건 식물의 스트레스 이걸 모르면 이해 못해요. 아무리 뭐 서양의학이다 박사 9명 합해봐도 이거 못해요.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식물이 받는 스트레스 그대로 사람이 받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물이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빼다고 살, 근육, 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있어요? 스트레스 없는 노지 식물을 먹으면 그게 자연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없이 생식에 관한 이야기할 때 건강하게 살려면 자연식 먹어라, 그중에 생식, 생채식을 먹어라, 조리 채소하라, 즐겁게 먹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스트레스 없는 노지 식물을 먹으면 사람 역시 스트레스 없이 항산화 성분 식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게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 생성을 막는 파이토케미칼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다. 폐암 말기인 사람이 산속에 들어서 나는 자연이다라고 생활하면서 완치한 사례가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먹을거리가 갖는 스트레스 최소한 것들만 찾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연의 노지 식물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자연에 준 대로 그냥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식물 재배하고 뭐 비료주고 뭐 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그걸 먹기 때문에 이 재배한 식물을 먹으면 나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에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 덩어리를 내가 먹고 뼈가 병들고 살이 병들고 근육이 병들고 피가 병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병들. 여기서 최고의 그 이 스트레스의 최고봉 먹을거리 그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다음에 뭐지? 그 인조식품 그런 걸 먹으니 병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수입 과일, 수입 식품들 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덩어리를 먹는 거야, 수입산들을.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찾아 먹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가능한 자연식을 먹자. 자연의 음식을 먹자. 노지식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음식을 먹자. 가공식품 이런 거 좀 줄이고 자연식을 먹자. 그리고 가능한 고산지대 식물을 먹자. 자연의 추운 기운과 싸워서 이기려면
몸 안에 동양의학적으로 양기가 가득한 이런 먹을거리입니다. 물론 산삼은 높은 지역의 산삼이 낮은 지역의 산삼보다 훨씬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해했죠? 그리고 사람마다 좋은 스트레스가 적은 음식을 먹는데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이게 배려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자연의 스트레스 적게 받은 음식을 그래서 즐겁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생식 먹으면서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에 맞게 먹자. 1:1 맞춤식으로 5인승식 먹자. 왜?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지면 병이 들기 때문에 그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건강 정도에 맞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자연식 5인생식을 먹는 사람, 즐겁게 먹는 사람, 제철 음식 먹는 사람, 즐겁게 먹고 소식하는 사람은 비교적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음식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서 먹고 최소화한 식물 이걸로 만든 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생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병이 덜 들 수밖에 없다. 뭐 병이 덜 든다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을 최소화하면서 살아간다. 이해갔죠? 그리고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이 많을수록 왜? 동물은 뭐가 돼요? 죽으면서 굉장히 강한 독성을 품고 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이유가 건강에 좋다. 또 우리 몸의 이 치아의 구성도 32개, 32개 치아 중에 이 단백질, 생선, 괴기를 먹을 수 있도록 쓸 때 활용하는 치아가 4개밖에 안 됩니다. 치아의 비율도 맞춰서 먹는 자연의 음식. 참 자연의 그 식물성 식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식물성 식단, 스트레스 최소한 노지 식물을 즐겁게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갖는다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먹을거리가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으면 뼈, 근육, 그 혈액이 전부 다 스트레스화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을거리가 건강한 조직과 기관을 만들어 건강을 유지한다. 그게 노지식물, 자연식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은 자연식 중 그중에 생식과 생체식, 그중에 식사 대용으로 만들 수 있는 생식을 먹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서 혈관, 그 다음에 조직, 기관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트레스 적게 받은 노지식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수입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간에 열대식품 경우에 더 힘듭니다. 이동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패를 방지한 뭐 방부제 써야죠. 뭐 스트레스, 이동간에도 식물 자체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이런 노지식물이 최고의 건강식이다. 단 사람도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보감에 아기유식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식사는 즐겁게 하라. 이런 게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스트레스 적게 받은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 시너지 효과 짱 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리하면 건강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 그냥 뭐 왕창 이런 거 아니에요. 작은 실천부터. 하루에 한 끼 또는 2끼씩 실천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꾸준한 실천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라. 당뇨병 하나는 빙산의 일각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숨겨진 90%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 90%에 숨겨져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또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이러한 조직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을 지킨다. 그래서 건강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빠르게 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 노지식물과 재배식물에 대한 차이점, 결국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이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 자체도 즐거운 식사를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트레스 적게 받은 이러한 생식, 그 다음에 노지식물 먹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